네, 안녕하세요. 이태원 편곡충입니다. 오늘은 스트링 하던 거에 이어서 패드 이후로 내성이 움직이거나 스케일을 넣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우선은 스트링으로 바로 이제 작업을 하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다면, 스케일을 넣거나 내성을 움직이는 거는 순전히 아티스트의 마음입니다. 이거는 뭐 어떤 라인이 좋다 뭐 그런 거는 있을 수 없고, 만드는 사람이 좋으면 사실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들려줄 수는 있겠죠. 주변 사람들에게 이게 더 좋냐 저게 더 좋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라인보다 이게 더 맞다 라고 보는 거는 참 이상한 일이죠. 뭐 제가 발라드를 좋아하는데 옆에서 힙합을 좋아하는 애가 아니야 힙합이 더 좋은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듯이 물론 힙합도 좋아하지만 아무튼 간에 뭐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저는 저 손 가는 대로 오늘 수업용을 위해서 스케일을 조금 화려하게도 써보고 내성도 약간 일부러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하던 거에 이어서 뒤로 이을 건데, 우선은 여기서 후렴으로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후렴을 넘어갈 때 라인을 좀 상상을 해서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지금은 일단은 이렇게 모듈레이션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꺼지는 상황이죠. 그럼 좀 아쉬우니까 일단은 저는 이 뒤에 느낌을 이런 식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따뜻하니까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그래서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이렇게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듈레이션도 이런 식으로 따뜻하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약간 아쉬우니까 조금만 더 모듈레이션은 좀 잘 잡아주고, 솔 왔을 때 너무 커지지 않게 좀 줄여준 다음에 뒤에 라인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8마디는 이 정도로 짜봤고요. 한번 들어봅시다. 이제 코러스가 2번 반복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다음 넘어갈 때는 조금 더 화려한 스케일을 넣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교육 용도로요. 멋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라인을 조금 집어넣을 건데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 부분이 모두 E 플랫에서 아무런 상관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E 플랫에 있는 노트들을 잘 배열을 하면 됩니다. 나름 깔끔하네요. 위에서 음이 쭉 유지되는 것도 좋긴 한데 너무 과하니까 얘는 툭 친 다음에 밑에서 솔로 하나 다시 올라옵시다. 근데 이러면은 여기에 있는 거는 모듈레이션이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건 슬쩍 올라와야지 좀 깔끔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 단순합니다. 하나 더 만드시면 돼요. 바이올린 1을 하나 더 켜줬습니다. 구분할 수 있게 D라고 저는 적어놨고요. 더빙이란 뜻입니다. D. 그래서 이거를 얘는 슬쩍 사라지고 얘는 이제 더빙이 가지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새로 원래 있던 바이올린을 쓰는 거죠. 더빙이 이런 식으로 위에서 가지고, 다른 똑같은 바이올린이지만 더빙된 거는 위에서 가면서 쓱 나왔다가 원래 있는 걸 복사해와서 쓱 나왔다가 사라지는 느낌으로 가고요. 이렇게 사라져야겠죠. 그리고 원래 있는 바이올린은 여기서 그냥 사라집니다. 깔끔하게. 따로 뭐 할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아쉬우니까 레 정도로 채워가지고 슬쩍 올라오다가 솔에서 싹 올라오면 좀 깔끔할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은 하이 더빙이 완성이 된 겁니다. 뒤에도 깔끔하게 좀 마무리를 해볼 건데 어차피 비슷할 것 같아서 일단 복사를 해온 다음에 군데군데만 수정해 주겠습니다. 심심하니까 여기에 하나 더 뭐 넣어주고, 아쉬우니까. 네, 여기까지만 짜볼 거고,
네, 요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뒤에도 한번 쭉 짰는데 들어보시면 아마 제가 원래 보컬 멜로디를 조금 따라한 거를 중간중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약간 어색하게도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을 일부러 만들어놨는데 스트링에서 중간중간에 일부러 보컬 라인에 따라가는 거를 좀 넣어주기도 합니다. 네, 저 뒤에 부분은 이제 아우트로 부분인데 일단 저기까지는 오늘 건들지 않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짰을 때 우선 스케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내성 채우는 거야 그냥 채우면 그만인데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코드톤에 맞춰서 짜주면 그만인 부분인 건데 문제는 사실 이런 스케일들이죠. 스케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우선은 스케일은 화음으로 가면은 힘이 굉장히 세지게 되고 그리고 뭐 특별히 2도 병진행이나 5도 병진행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좀 좋다고도 합니다. 5도 병진행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화음의 느낌이 세진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클래식 화성을 배우면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6도 화음이나 3도 병행이나 이런 4도 병행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올라가게 되는데 물론 느낌만 괜찮으면은 그냥 쓰면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애저녁에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편하게 하기 위해선 유니즌 그러니까 옥타브죠. 아니면 아예 같은 음이거나 유니즌으로 올라가는 게 되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지금 올라가는 부분이 이렇게 있죠. 단순하게 바이올린 2가 여기에 옥타브 부분을 연주를 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사실 바이올린 2 입장에서 C플랫에서 파까지 내려오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깔끔하게 소리를 낼 수 있죠. 근데 도다라는 음이 또 옥타브다 보니까 조금 버거울 수 있어가지고 저는 이거를 마무리할 때 파에서 레로 내려오는 방향이나 아니면은 C플랫으로 가는 왜냐면 E플랫 메이저 7 여기가 E플랫 메이저 7 자리니까 둘 중 하나를 고민해 볼 겁니다. 한번 둘 다 한번 들어보죠. 내리는 것도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레는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고 미플랫도 한번 들어봅시다. 들어서 사실 C플랫이 제일 나은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일부러 이런 식으로 C플랫으로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올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예 같은 음을 연주해줘도 좋고 여기서 이제 3도 병진행이나 6도 병진행 또는 4도 병진행 이렇게 좀 깔끔한 사운드를 낼 수 있는 거를 쓰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3도 병진행을 복사를 해서 깔끔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러고 나면은 이제 안 맞는 것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미플랫 같은 것들 이제 사실 말이 안 되죠. E플랫 키인데 그리고 라플랫도 마찬가지고 C플랫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수정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도달한 음이 이제 레가 되게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무 부담스럽죠. 딱 듣자마자 뭔가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걸 더 한번 내려볼까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문제는 여기가 이미 너무 미치어서 도 이하는 소리가 안 나요. 아예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깔끔하게 얘는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너무 소리가 두꺼워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여기서 깔끔하게 소리가 내려가고 없어지고 첼로도 마찬가지로 없어져서 하이만 남게 해준 다음에 도달하고 나서의 내성을 그 다음에 비올라는 채워주면 될 것 같아요. 비올라가 지금 여기가 솔 들고 C플랫도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레를 한번 써보도록 하죠.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큰 게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 다음부터 내성과 첼로 쌓기를 하면 되는데 저번 시간이랑 이것도 같습니다. 먼저 첼로 베이스가 되는 음들을 미리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내성을 채워가시면 됩니다. 그 부분도 한번 해볼게요. 네, 첼로를 다 만들었고요. 첼로를 만들면서 약간 낮게 났으면 하는 음들이 있어서 콘트라 베이스를 쓰고 싶은 충동이 있었지만 우선은 4중주로만 편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성을 한번 채워볼게요. 자, 내성을 채울 때 이제 내가 느낌대로 움직였던 멜로디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 34마디의 원래 코드가 A 플랫 메이저 7인데 이런 파 같은
13음이 나왔단 말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니즌을 쓰던지 아니면 그냥 밑에서 코드톤을 단순하게 잡던지 둘 중에 하나만 해주면은 아주 깔끔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한번 일단은 필요한 것들을 집어넣고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사실 이렇게만 해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은 3음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3음이 중복이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미플랫 파스로 그냥 잘 올라갔죠. 뭐 미플랫 해도 얘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근데 문제는 조금 아쉽죠. 그래서 저는 얘를 그냥 파로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왜냐면 이 파가 조금 잘 들렸으면 해가지고 이 파를 한번 강조를 해줄게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또 뭐냐면은 이 미플랫하고 파가 이렇게 옥타브로 움직이게 되면은 굉장히 느낌이 강해져요. 그래서 얘를 살짝 치워줬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너무 강한 느낌이 들지 않게끔만 어차피 A플랫 메이저 7의 소울이라는 게 7음이니까 내성을 살짝 움직여서 너무 과한 표현이 되는 거를 피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까지 다 만드시면 돼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노가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그냥 시간을 들여서 만들면 됩니다. 대신에 좀 번거로운 거는 하나하나 여기에 나는 음들이 지금 깔끔하게 화성하게 어떤 기준과 이런 것들에 부합해가면서 가냐, 그리고 소리가 깔끔하냐, 뭐 강조가 되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바이올린 2를 한번 채워봤는데 저도 아직 듣지 못한 상태에서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좀 딴짓을 했는데 카카오페이가 뜨면서 좀 들켜버렸네요. 모자이크 처리를 하긴 했지만 아무튼간에 이렇게 깔끔하게 채워졌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비올라 내성도 다 채워보겠습니다. 여기서 라플렛이 없구만. 아주 좋아. 네, 내성을 한번 다 채워봤고요. 내성이랑 첼로까지 쌓은 것도 한번 들어봅시다. 근데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 무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걸 어떤 걸 추가해 볼 거냐면 내성만 움직이는 부분을 한번 추가해 볼 겁니다. 제가 생각한 부분은 바로 여기 41마디입니다.
스트링이 이렇게 치고 올라간 다음에 내성이 깔끔하게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보컬은 마미를 하고 있고 바이올린 2와 비올라가 멋있게 움직여주는 그런 그림을 조금 바랬어요. 그래서 일단 비올라가 따두두다두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코드톤에 그렇게 거슬리는 음도 없고 미플레 파, 솔 정도만 움직여주는 거니까. 근데 이러면 이제 바이올린 2가 같이 안 움직여주면 조금 소리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바이올린 2도 같이 조금만 움직이도록 합시다. 전 파솔이 좀 강조됐으면 좋겠어서 같은 음으로 해줄 거예요. 지금 뭐 아주 디테일한 느낌은 아니어도 저기서 내성이 움직였구나가 확실하게 들리게 되겠죠. 위에 있는 하이 더빙이 된 바이올린도 쓱 빠져주고, 그 다음에 바이올린 1은 심지어 등장하지도 않아요. 등장하지도 않으니까 더 여기 있는 음들이 강조가 되고, 게다가 소리도 커지니까 중음대가 쑥 차면서 내성이 채워졌다가 뒤에서 바이올린 1이 받쳐주는 느낌을 조금 만들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는데 중간중간에 이상했던 보이싱도 디테일을 잡아가지고 조금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렇게 엄청 이상한 부분은 없어서 한두 군데만 좀 손을 봐줬고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뭐냐,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그 곡의 키에 있는 스케일을 사용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 키에 있는 스케일을 사용할 수 없는 구간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곡이 E 플랫 곡인데 중간에 F, A 베이스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F, A 베이스 같은 부분에서는 E 플랫에 아무리 A 플랫이 들어있어도 A 플랫을 쓰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만 조심을 해가면서 스케일에 맞는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열을 하면 좋은데, 옥타브로 같이 움직이거나 할 때가 조금 더 그 음이 강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과하게 느껴지면 그걸 빼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성 같은 경우에는 방금처럼 아예 빠질 때도 쓸 수 있고, 뭐 바이올린이 조금 약하게 들릴 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들리고 있는데 내성이 활발히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부분에서 넣어주는 대신에 너무 과하지 않게끔.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다면은 모듈레이션을 꼭 같이 만져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내성이 생각보다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딱 따라올 때 내성도 같이 올라오면서 소리가 깔끔하게 들리게끔 하면은 더 좋은 스트링을 짜실 수 있을 겁니다. 너무 간단하게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답답하실 수 있겠지만 결국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완전히 코드에 대한 이해가 끝나고 클래식 화성학이나 이런 것들 이해가 끝나야 여러분들이 좀 수월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스트링에 대한 설명을 담은 영상을 하나 제작하려고 하고 있으니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맛보기처럼 이렇게 하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안녕히 계세요.